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보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돌아보면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그 수익률들이 시장 대비 많이 저조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주도주 성격의 성장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종목들을 보면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금요일날 특이점은 쇼커버링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과대 낙폭주 주로 바닥에서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앞으로 남은 11월, 12월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 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아, 지수가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좀 더 조정을 줬다 가는 거야? 여기 갈림길에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1차 상승은 이제 국한돼 있다, 제한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들어왔고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눌림목 공략을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좋은 건데 그래도 이제 중순하고 11월 말 정도에는 조금 조정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뭐 강하게 움직였던 것들은 외국인 자본들이고 외국인의 자본들은 그래도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쇼커버링에 대한 물량과 외국인의 매수의 강도가 조금 강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가대 낙폭 중에 쇼커버링, 네이버, 카카오, 뭐 크래프튼, 카카오페이가 그 시가총액 큰 것도 상한가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시장은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략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수익 나는 종목들은 조금 더 파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관점의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대형주 위주의 포트가 아니라면 기존에 이번에 반등이 들어올 때 종목을 물타거나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을 좀 슬림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중순 말일 조금 더 이제 조정을 약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니까요. 과대 낙폭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번 방송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게임주, 그다음에 리뷰 오프닝 관련주, 지금 시장이 완전 소외됐던 그 상반기에 소외됐던 업종의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도 뭐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세게 들어왔어요.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이 들어왔고요. CPI에 대한 뭐 기대감이죠. 뭐 생각보다 기대치보다는 하회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에 들어졌는데 그럼 이게 연속적으로 12월 달까지 갈 거냐라는 것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보면 개인들의 자금들이 많이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조 3천억 정도 이 언저리에 매도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예금 금리가 예금 이자가 4에서 5%대까지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 때,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이자가 1%도 안 됐을 때요. 예금 이자가 그렇게 보면 이 자금들이 지금 예금 쪽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 수급에 대한 부재들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기관이 강하게 땡기기에는 1차 상등의 끝자리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자산의 배분을 잘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지수에 대한 국내 지수는 강하게 레벨 바튼업이 됐고요. 미국은 또 나스닥 같은 기술주 위주는 저점에서 반등이 들어온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산의 배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자산의 배분이라고 하면 달러의 인덱스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환율 단위 떨어져 있고 달러가 좀 지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투자를 잡을 쪽은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금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1,600달러에서 좀 1,700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연말까지는 시장의 지수 주식보다는 이 자산의 배분을 해서 ETF 쪽이나 인도나 그다음에 금이나 뭐 이런 쪽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미술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1차 상승폭은
많이 바닥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순하고 말일에는 좀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종목에 다 리밸런싱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과대 납폭주 위주로 포트를 잡고 올라가서 수익이 중인 거는 현금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되게 궁금할 거라고 봅니다. 이 시장이 올라가도 뒤숭숭하고요. 떨어져도 뒤숭숭하고 심리적으로 올라가도 안 좋고 떨어져도 안 좋은 게 주식시장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있을지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들 같이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2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게 최대한 스피드하게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기 두산이요. 아, 두산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원에 1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많이 올라오죠? 올라오네요. 네, 제가 이거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두산 네. 그다음에 그 지주사 관련주들 좀 포인트로 보자라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 이렇게 두 가지를 포인트를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원전도 네. 좋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라고 있는데 이 회사 자회사의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네. 앞으로 농업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줄 거고 그렇고 또한 이 하락 끝자리의 반등의 마지막은 지주사 쪽이 올라와요. 그래서 최근에 지주사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 전략은 조금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팔지 마시고 11만 원까지 선까지 끌고 가는 전략 어떠세요? 12만 원이요? 11만 원. 11만 원이요? 예, 여기가 네. 갭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기술적 제가 얘기했던 거는 기본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풀이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봐야 될 건 기술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재료 받고 실적은 뭐 이번 뭐 내년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들고 있다가 내 매수가가 온다라고 하면 매도하는 전략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서 11만 원 선까지 우리가 본다라는 전략을 짜시는 거 어떨까요? 아, 예. 더 사고 감사합니다. 싶으세요? 네, 더 사고 싶어요. 한 5% 정도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좀 지금요? 죽어야 더 돼. 있다가요? 예, 이제 한 5% 정도 더 사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자리에서는. 사도 괜찮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좀 더 밀리더라도 네.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아,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이처세대요. 네. 19,000원에 20%요. 아, 이게 직접 사셨어요? 네. 아, 그래요? 잘 사셨는데? 잘 보시는데요? 잘 보네요. 잘 하시는데. 뭐 보고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뭐, 펀드멘탈, 뭐, 섹터의 뭐, 중심, 뭐 이런 거 아니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네, 많이 조금 지켜봤어요. 네. 그 외봉이라 그래요, 네이처세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추세 만드는 자리예요, 추세. 추세를 네. 만드는 거 뭐냐면, 봉에는 여러 가지 봉이 있어요. 이거 뭐 실적이라든지 뭐 펀드멘탈이라든지 안 좋아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실적과 네. 뭘 보기보다는 이게 수급 논리나 그 재료로 보고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네. 이 기술적으로 보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이게 단봉이라 그래요. 단봉이란 건 뭐냐면 주가가 추세를 만들 때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단봉, 뭐 빨간봉, 작은 뭐 이 봉 자체가 작아요. 이 보면 지금 최근에 상승을 줄 때 봉 자체가 작죠. 이렇게 봉이 크진 않잖아요. 긴 봉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상향 오 있잖아요. 이걸 단봉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 주가를 만들 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들이 단봉이에요. 세게 내지 않고 자꾸 종가를 높이는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만간에 좀 슈팅이 나올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나쁘지 네. 않아요. 이거 얼마까지 보세요? 2만 한 5천 원까지는 보는데 이거 저는 이게 주식한 지 오래되셨죠? 한 10년 됐어요. 네, 잘 보시네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그거 온저리까지 공간이 있어요. 그 전에는 쭉 급락이 나왔던 자리, 이 자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살짝 거래만 붙으면 치고 올라갈 자리거든요. 이 거래의 등반에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캔들이 수를 보는 거예요. 여기 뭐 올라갈 때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여기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여기 보면 양봉이 많죠. 양봉이 많죠.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게 봉은 심리거든요. 그래서 매수의 심리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이 많다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걸리는 매물대 자체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놀링해서 끌고 가면 25,000원, 26,000원 보이는 자리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만 해도 돼요. 그래서 24,000원, 25,000원, 26,000원 오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홀딩. 그때 대응하세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니 잘 보시는데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꼭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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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우, 최고의 멘토님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AP 시스템 APC 센터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18,000원에 20%입니다. 아, 18,000원 20%요. 최근에 사셨어요? 산지 좀 냈습니다. 오래되셨죠? 마음고생도 많이 예. 하셨을 것 같다. 그죠? 예. 예, 장비 쪽은 전 되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나 OLED 장비나 이게 장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장비 예. 자체가 다운 사이클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예. 최근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강도의 매수 강도가 세면서 주가들이 턴을 강하게 했어요. 바닥에서 데드캣 바운스를 되게 세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따라서 봐야 될 거는 장비주예요. 그래서 지금 뭐 APC10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쪽에 저는 당분간 시세가 좀 낼 거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C10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베이스도 좋고 다만 업황의 사이클, 다운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장비 쪽을 잘 봐야 돼. 반도체 소부장 쪽을. 그래서 지금 APC10은 욕심이 있다면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 거세요? 그냥 쭉 끌고 가는 거 예. 어때요? 얼마? 예, 그래도 한 예. 21,00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 다 연결이 잘 되네. 맞아요. 제 누나 똑같아요. 이 자리는 21,000원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가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간 매매예요. 이거는 뭐 이 업황의 사이클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매도 구간의 심리적인 영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21,000원, 22,000원까지는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이용해서 거기서 딱 수익 챙겨놓고 나오시면 돼요. 잘 보였어요. 그럼 혹시 네. 그럼 혹시 추가 매수요? 아니요, 좀 더 빠지면은 네. 좀 더 실어도 될까요? 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희가 포인트는 어디로 보냐면 저는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우리 장세가 뭐 제가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내년에 우리가 가장 큰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유동성으로 올라왔던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 유동성일 뿐이지 이제 앞으로 올라갈 때는 펀드멘탈로 올라가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외국인 기관들이 바닥을 잡아 놓았으니 이제 추세 만들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럴 때가 내년 1분기 쪽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연말과 내년 1분기 때 종목을 사 들어가야 돼요. 차근차근 사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빠진다 그러면 사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면 웬만큼의 수익에 대한 그 확률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런 종목들은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은 매수가 지금 적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카카오페이요. 아. 50%. 매수가 비중은요? 65,000원요. 아, 이제, 그래도 한시름 놓쳤네. 그죠? 한시름 놓으셨죠? 깜짝 놀랐죠? 많이 났어요. 네, 놀랬어요. 예.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네.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싸움을 하면 시가총액이 조그만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 카카오페이 네. 같은 거는 그러니까 높게 사지 않았으면 그 자리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업황이 네. 좋든 안 좋든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 자리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최고 좋았을 때, 최고 안 좋았을 때 이 사이클 안에서 범위에서 올라가서 최고 좋은 거를 다시 경신해서 가격을 만들려면 실적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면 다시 갱신해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고 플랫폼 자체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이슈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끌고 가는 게 맞냐, 끌고 가지 않는 게 맞냐라고 되게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고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더 움직일 수 있고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견해는 이 시세가 좀 왔을 때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시청자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종목이죠.
네네. 속썩인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주식을 오래 해보아서 결론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이라는 건 사회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속을 썩였던 종목은 또 속썩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제 원칙은 이런 나를 속썩였던 종목이 내 매수가 오면 저는 바로 매도해버려요. 아, 네. 그게 맞아요. 그게 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봤을 때 한 번 나를 속썩였던 종목들은 끝까지 속썩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람들 얘기하면 궁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식도 궁합이 있어요. 저랑 제일 안 맞는 업종은 제약바이오예요. 이상하게 저랑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를 안 해요. 안 맞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종목과 내가 잘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특히 이런 종목들은 내 매수가가 오면 파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이 종목이 더 가더라도 또 속속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중을 많이 실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종목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간 거 쇼커버링이라고 그래요.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던 거를 이제 연말 되면 배당 이슈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공매도량이 줄고 공매도 금액이 줄어들어도 대체 잔고가 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때 이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내 가격이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건 어떨까요? 네. 네, 그러면은 65,000원 가격 들어오면 바로 팔아요? 저는 팔아요. 네네네. 네, 그 아껴두지 네. 마시고 저는 그렇게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피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피크, 이제 바닥을 찍고 들어오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는 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2월, 4월 때는 종목을 모아가고 그 3, 4월 달에 2분기 때는 조금 종목을 홀딩해서 쭉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대응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공간 매매라서 추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끌고 가기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냈을 때 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그러면 보여지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얼마에 팔으면 좋을까요? 내 가격 오면 파세요. 매수가. 65,000원이요? 네, 그 언저리에 오면 네, 파는 네,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DI 동일인데요. 네. 제가 작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래요? 이게 좀 돈이라는 거는 돈에는 눈이 있어가지고 네. 돈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그 필요할 때 이 앞으로 써야 될 돈은 절대 살이 안 쪄요. 내가 어느 네. 시간을 주고 이 돈을 써야 될 긴급한 돈이잖아요. 네. 여유 네.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들은 살이 안 찌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 자금을 뭐 빼줘야 되는 거니 뭐 돈의 습성이 뭐 써야 될 돈은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식은 항상 격언에 뭐 여윳돈으로 해라라는 것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속을 썩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좀 받쳐줘요. 얘는 받쳐줘요.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 수급이 안 붙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파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럼 얼마 정도 혹시 내년 3월까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큰 거와 시가총액 작은 거하고 그러니까 상중하가 있잖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나눠요. 근데 지금 매기가 어느 쪽으로 붙었냐면 대형주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죠. 맞아요. 그래서 완전 소외됐죠. 왜 그러냐? 포트에 이게 되게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개인들이 살 수 없는 종목들만 올라가요. 배터리 관련주. 왜 그러냐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액면가 금액 자체가 우리가 이 커버할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가격대가 높잖아요. 몇십만 원씩 하는 걸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 포트는 거기다 뭐 중소형주 쪽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장세는 중소형 장세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처져 있는데 11월, 12월 때는 중소형 쪽으로 이런 실적 좋은 종목으로 돈이 들어와요.
왜 그러면 펀드 수익률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은 이 기술적 반등이 11월, 12월에 들어온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매니저,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스몰캡 종목들이 레벨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을 잘 보고 12월 달 정도에 2만 원이 온다 그러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홀딩이에요. 예. 2만 원까지요? 네, 2만 원대까지 올라와요. 이 종목은 박스권이라고 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수급이거든요. 수급. 예. 근데 수급이 거의 네네. 없잖아요. 예. 수급이 없어요. 수급이 없는 거는 이렇게 안 봐도 알아요. 아, 이게 외국인 기관들이 포지션이 작다라는 거 보면 이 봉 자체가 이 추세 자체가 실적이 좋은 거는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은 이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 돼야 되는데 하향 추세에서 우상향이 될 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도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여기 지금 최근에 들어오죠. 조금 금액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11월, 12월 달 이런 그 스몰캡 종목들 일로 매기가 붙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홀딩. 그래서 2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그때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팔지 마시고. 네네네. 그때 감사합니다. 넘어가면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네, 항상 감사드려요.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현대건설기계예요. 현대건설기계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7,000원에 20%요. 좀 못 가고 이제 이렇게 머뭇고 있으니까 좀 걱정되죠. 탁 치고 가면 좋을 건데, 아니요. 그죠? 네. 근데 걱정은 안 되고요. 네. 조금, 금방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항상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거하고 네. 맞는지. 네, 보고 계시는 건 어떻게 그래서.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네. 지금 한 5만 3,4,000원 선이 있고 그다음에 최고가 6만 8,000원이 있는데 네.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 저는 시간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5만 3,4,000원 다음 그거에 갈 때 네. 거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조금 확신이 안 사가지고요. 이게 그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네. 시청자님이 지금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이게 전략이거든요. 지금 전략을 네네. 짠 거예요, 이게.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전술이거든요. 큰 그림을 잡아놨으면 그 안에 전술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그 큰 그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은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업황을 봐야 돼요. 건설기계는 네. 건설 업황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최근에 네. 많이 올라왔던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올라왔을까요?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을까라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전술을 짤 수 있어요. 네. 왜 올라왔을까요? 요새 건설 기계가 네. 여러 가지 중국은 좀 소비가 안 되지만 네네.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도 많고 네. 또 건설 여러 가지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네. 네. 맞아요. 또 많이 빠졌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건설 경기는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PF 쪽에 문제가 많고 레고랜드 사태의 이유로 건설사들이 PF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면서 건설 경기는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왜 자꾸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는 원자재 채굴 장비들이 되게 판매가 많이 늘어나요. 니켈이라든지 그냥 채굴하는 그런 그 나라가 엄청 많이기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건설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호황이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게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팍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다음부터는 이게 호재예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4분기도 좋아져? 그럼 누군가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 선반영이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 호재는 있고 그러면 이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가냐 이때는 뭘 보냐라고 했을 때는 심리를 봐야 돼요. 아까 시청자님 봤던 그 자리가 심리대라 그래요. 거기가 매물대라 그러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2021년에 2월달 3월달 사신 분들이 계속 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오면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예, 매물이 나와요. 아, 예, 내 이제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 내 매수가 왔어.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이 재료,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든가 수급이 좋다든가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4분기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때까지 홀딩 하는 거예요. 이 종목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목표가를 55,000원, 6만 원 잡고 가시면 돼요. 잘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조금 이 경기에 예. 거기 근무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네. 좋아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 자체가 저번에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현대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바캠, 뭐 진성TEC, 현대에버다임 이 건설 쪽, 건설 기계 쪽으로 수주가 많이 일어나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기차의 원자재 때문에 그런지 개인적으로 봐요. 니켈이나 채굴 장비, 원자재 채굴 때문에 이 판매량이 많이 늘고 수주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모멘텀과 같이 봐야 될 때가 건설 기계 장비 쪽이에요. 채굴 장비. 예. 그러면 6만 원까지 봐도 괜찮아요. 예, 55,000원에서 6만 원. 거기가 매물대예요. 일단 5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있어요. 매물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자, 오늘 제가 밤 8시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11월 중순, 11월 말 이쪽 전략이 되게 좋거든요. 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고 전술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토요일 날 꼭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 오늘 강연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밤 8시에 시간 되신 분들은 너튜브 김영구 추첨TV를 통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참 소외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아서 많이 소외됐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라고 했을 때 순환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좀 안타까웠던 거는 개인들이 끝까지 지금 몇 달 동안 버텨왔는데 금요일날 개인들의 매도의 강도를 보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사람이 끝자리에서는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든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만 잘 버티고 이겨낸다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힘들더라도 힘을 내고 이겨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근무해 전화 주셨어요? SK텔레콤이요. 6만 원에 10%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좀 몇 개월 됐는데. 네. 그때는 괜찮을 것 같더만 쭉 떨어지더만 올라갔다 한 분천은 올라갔다 떨어져 자꾸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경기 민감주냐? 경기 방어주냐 이런 성격이 있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경기를 잘 안 타요. 왜 그러냐면 통신은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타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에서 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잘 선방을 했고 잘 버텨왔어요. 근데 지금 지수가 반등하는 종목들은 다 어떤 종목들이 반등하는지 이렇게 보면 뭐 민감주들이 반등을 많이 해요. 뭐 우리가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로 매기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소외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종목을 팔아야 되냐라는 것도 팔 이유는 없어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높잖아요. 그죠? 네. 60만 원이신 거예요. 매수가가 얼마예요? 6만 원이요. 예? 6만 원. 6만 원. 6만 제가 잘못 원. 봤어요. 예. 그죠? 예. 6만 원대잖아.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네. 그럼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네. 예, 조금 더 사서 5만 5천원에 나오는 방법이 더 좋아요. 배당도 준다고 하던데 이거. 네? 배당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참 웃긴, 이게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네. 배당을 받으려고 배당은 4% 3%대 막 이렇게 되거든요. 7% 준다고 그러는데. 많이 주는데 그럼 7% 이하로 더 떨어지면 나한테는 득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러면 시간의 그렇죠. 소유를 하고 12월 말까지 들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한참 갖고 있었어요. 한 아, 그러세요? 9개월 갖고 있었나? 아, 그러니까 계속 빠지잖아요. 하락 추세 때 걸려가지고, 네. 그죠? 네. 근데 네. 여기서 레벨업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네.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저는 배당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 그러면 배당 그 수익률보다 시장 수익률이 더 크거든요. 네. 네, 배당 수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시장 수익률이 더 커니까 위험 리스크를 우리 위험 리스크를 프리미엄을 받자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당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이 세게 들어오는 것들 보면 아까도 카카오페이 같은 건 상한가도 들어가잖아요. 30%의 수익을 하루 만에 잘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투자할 거냐 첫 번째 아니냐 나는 시장의 프리미엄 리스크를 위험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저는 그냥 프리미엄을 받을 거예요. 시장 리스크를 해지하는 프리미엄을. 그렇기 때문에 전 배당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12월 달에 들고 갈 거라면 굳이 이걸 상담 받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더 이거 살까요? 더 사도 돼요. 예, 저는 더 산다고 봐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조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종목은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냥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뭐 메타버스도 앞으로 일어날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5G, 6G 뭐 이런 것들이 통신이 중심선에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좀 사놓고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죠. 네. 떨어질 수도 있죠. 더 떨어지죠. 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한 거는 2,000원 정도요. 그때 봐야죠. 네. 왜 그러냐면 월요일 날 딱 이게 막 시세가 탁 터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 월요일 날 얼마까지 올라가야라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1+1은 2다라는 게 공식이 딱 떨어지면 되는데 왜 대외 변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북한에 대한 뭐 미사일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미국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대외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예측하되 그 예측이 틀리면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예측은 조금 더 사가서 55,000원 라인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반등의 폭이 좀 더 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사서 5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예.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 사서 매수가 비중은요? 60%고 17,000원에. 기술적 반등 노리신 거예요? 저점? 예, 옛날에 네. 저 몇십 년 전에 그 8주 받은 게 있어요. 네. 국민주로. 예. 그거 보니까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매수를 했어요. 네. 저는 한국전력은 기술적 반등일 뿐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쇼커버링이 들어왔어요. 과대 납폭에 대한. 근데 네. 이 적자가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회사채 발행도 네. 실패를 했고.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왜 올라오냐. 그러니까 과대 납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뿐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어서 갈 거냐.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하면 기술적 반등이 훅 들었다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겠죠. 올라가면 좋으면 올라가려면 쭉 꾸준하게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큰 종목들은. 예. 근데 그 실적이 없이 반등이 들어온 거는 과대 납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면 돼요. 쇼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시장이 올라오니까 분위기 평균을 맞추려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반등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뭐 끌고 가는 것보다는 수익을 챙겨와서 오는 건 어떨까요? 2만 원 선까지 올라서 매도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봐요. 저는 이런 종목은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뭐 한국전력의 적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 알다시피 이슈가 되고 있고 회사채도 6% 정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한전채도 저째도 흥행도 못하고 돈도 모집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건데 뭐 과대 납폭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기술적 반등을 끝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뭐 기술적 반등이 뭐 월요일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전 다음 주에 정리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이번에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네. 이 자리는 뭐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고 추세를 가져서 끌고 가기는 버거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매도하고 나온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보를 갖고 있다면.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105,000원에 2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건 뭐 2차 전지 그쪽 소재이기 때문에 사봤습니다. 예, 좋아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쪽인데 좋아요. 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는 쭉 4개로 나눠져요. 그 양극재, 네.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전해 이렇게 4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양극재 쪽이 가장 큰 이슈 있어요. 니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극재 쪽들이 종목들이 되게 잘 갔어요. 특히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거는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아직 못 간 거는 에코프로 BM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쭉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뭐냐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얼마나 갈 수 있을 건가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까지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1,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요, 저 같으면 가격을 보조하고 업황을 볼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네. 가격을 보기보다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관점을 시간을 투자.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이 CATL 중국에서 온다 그래도 중국에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기술력을 따라오고 있어도 그 기술들이 많이 버려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LG화학이었죠 옛날에. LG화학이 10년 전에 가격대가 12년 전에 18만 원이었거든요. 그 가격이 얼마나 찍었냐면 100만 원까지 찍었어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의 성장성인데, 이런 성장성을 답보대고 있는 기업이라면 가격을 논하는 것보다 시기를 더 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나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그다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의 모멘텀이 더 커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가격 싸움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가격은 그냥 단기 가격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들어왔을 때 12만 원에 팔아야 되냐, 13만 원에 팔아야 되냐라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의견은. 그래서 좀 쭉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뭐 특히 배터리 관련주들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은 끌고 가는 거 좋아요. 에코프로에 보면 에코프로하고 삼성 SDI하고 합작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가격을 붙이는 게 아니라 시간가를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내년 상반기에 한번 전화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논하지 말고 1차 목표는 13만 원 정도 보시고요. 13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더 홀딩하는 게 더 쭉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쪽은 조금 더 잘 봐야 돼요. 아직 성수기가 아니거든요. 호황기가 앞으로 더 호황기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좋게 봐요, 저는요. 예,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끌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볼 거는 13만 원 선에서 매도, 장기적으로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랩지노믹스 멘토님이 싫어하는 랩지노믹스. 네, 그래요. 매수가 비중은요? 1270원에 40%인데요. 네. 저는 이거를 왜 샀냐면요. 네. 저는 주식을 잘 할지 모르지만 방송에서 보니까 PBR하고 PBR이 낮고 ROE가 높은 거는 좋은 주식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PBR을 보니까 너무 낮고, 그리고 성장성이나 뭐 이런 게 너무 회사가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요. 네. 후회가 막심하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나, 아니면 좀 들고 있어야 되나, 멘토님한테 좀 듣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건 기본적 분석이거든요.
기본적 분석이에요. 이거 PBR, 그러니까 재무적인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를 논하는 거는 재무 분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재무 분석이 잘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계류율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기본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분석을 두 개를 가지고 비교 잣대를 많이 하면 이 계류율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베이스대로 공식적으로 딱딱 떨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PBR이 얕다 높다, 그다음에 뭐 EPS가 높다 낮다, 그다음에 저평가다, 아바타가 어떻다, 뭐 롬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주식을 해서 정성으로 떨어진다면 맞을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적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가. 참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뭐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지금 상태의 심리적인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은 인기가 있잖아요. 인기가 있는 종목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게 수요와 공급 간의 프라이스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수요가 맞냐 공급이 맞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요. 이게 이 기본적인 펀드메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매를 볼 때 기본적인 가격이 딱 세팅돼 있죠. 그죠? 뭐 100원의 경매 가격 정면 이 집은 100원짜리예요. 근데 사람이 한 명이 늘고 두 명이 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100원짜리인데 왜 비싸게 살 건가라는 것들인 거죠. 왜 가격이 100원인데 왜 사질 않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가? 100원인 가격은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볼 때 이런 종목들은 뭐냐?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분석을 보려면 대형주 위주로 업종 섹터를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시가총액 작은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밑에 있는 종목들은 이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기술적인 패턴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고, 이 종목은 못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꾸 행보하죠. 왜 행보할까요?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왜 행보할까? 이 종목은 신용 물량이 많아요. 신용이 9%가 넘어요. 한번 틀 것 같은데 못 튀고 제자리에 오죠. 딱 왔다가도 행보하잖아요. 계속 이 가격에 뭘 만들어요? 박스권을 만들죠.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계속 이 자리에 움직이잖아요.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신용 물량이 9%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주식에서 사가지고 빌려서 그러니까 주식을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버티는 게 나아요. 9,000원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와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더 헷갈렸나? 제가 해결을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취중을 본다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미국 같은 매매고, 우리나라 시장은 심리의 영향을 되게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조금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치중을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돼요. 이건 박스권이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대표님, 네. 이게 9,000원까지는 들고 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지금 팔 필요 없어요. 9,000원까지는 박스권 상단위까지 와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요. 네. 뭐 1월 달에 그 제3자 유상증자 배당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랩지노믹스가요. 네, 근데요. 그거는 네. 나쁜 뉴스예요, 좋은 뉴스예요? 아예 반응을 안 차나요.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뉴스가 지금 주가가 반응이 안 차나요. 지금 반응을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뉴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종목의 시세에서는. 만약에 그 뉴스가 의미가 있었다면 주가가 움직였을 거예요. 팍팍. 근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별로 이 종목에 영향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반응을 하니까 바로바로. 그래서 이 종목은 9,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힘드시겠지만 9,0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세요. 9,0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좀만 더 힘내시기 바라요. 응원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 테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9,250원에 30%.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죠? 힘들어요. 많이 힘드셨죠? 예. 예. 이제 좋아지는데. 그래요? 네, 네. 이제 조금 이거를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더 살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조금 더 사실래요? 예,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럼 선생님 말 듣고. 예. 그러니까 제가 내가 오래 기다렸는데 뭐 더 기다릴 수 이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 가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상담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가격에 예. 29,000원에 예. 내가 이걸 사갖고 있는데 나는 어떡할까?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내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입장에서 예. 현명한 방법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예. 현명한 방법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이 반도체 소부장은 우리가 사이클, 업사이클에 다운사이클의 주기가 와서 다시 업사이클에 대한 리사이클이 들어와요. 이게 항상 사이클이, 이걸 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이제 좋아져요. 예. 좋아지는데, 이 가격의 예. 저점에 와서 이제 리바운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순환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돌아가요. 예. 그 사이클의 저점에 있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많이 움직여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얼마나 더 살까요? 여유는 있어요. 한 10% 정도만 더 사세요. 10%면요. 네, 그래서 25,000원 되면 꼭 한번 저한테 예. 전화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홀딩. 예. 아무리 못 가도 이 반등에 들어온다고 쳐도 예. 과대 납폭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 해도 25,000원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중간값이거든요. 이 고점에 예. 중간값 요 자리예요. 우리가 어머니가 사신 가격, 그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요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예. 우리가 매도할 수 있으니 요까지 홀딩하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힘만 조금만 더 내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사서 예. 끌고 가자. 이렇게 보고 25,000원 되면 예. 전화 주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개구개굴, 팍팍! 개구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기아입니다. 아, 기아 매수가 비중은요? 64,600원에 25%. 바닥 잡으셨네요. 그죠? 그죠? 바닥 잡았죠? 제가 한 8월 달에 네. 그 기아를 그때도 한 25% 들고 있다가 네. 한 8만 원 넘어갈 때 이제 팔았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한 3, 4% 들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이제 한 6만 원 아래로 떨어지니까 네.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자동차 업종은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을 단기적인 매매를 할 거냐, 장기적인 매매,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딱 두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이 대형주는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가 단기적인 보는 관점이 딱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냐에 따라서 이거를 짧게 치고 나올 거냐 아니면 쭉 끌고 갈 거냐 이 두 가지 포지션인데 기아차는 예. 저는 볼 때는 장기적인 가격은 진짜 지금 너무 좋아요. 장기적으로 쫙 한 2, 3년 끌고 갈 거라고 하면 지금 되게 좋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예, 저도 한 수 배우려고 전에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꺾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한 1, 2년 끌고 가는 가격은 좋은데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은 자리가 안 좋아요. 공간 매매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축에 꺾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단기적인 보면 테크니컬 방법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순환 매사이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공간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적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거든요. 반등 과대 납폭했다는 반등이 탁 튀어올릴 때 팔고 나오는 이 공간이에요. 근데 장기적인 추세로 가기에는 꺾였어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모멘텀은 되게 크거든요. 근데 뭐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장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7만 원 넘어가면 7만 4천 원 요 공간 있잖아요. 이 55일선 머리 부분 요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게 공간 매매라 그러거든요. 요 공간만 매매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단기적으로 볼 거면. 그래서 저도 한 7만 5천 원을 생각했는데 또 좀 장기로 가져갈까 아니면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 매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전화를 지금은 한수 배우려고 전화했습니다. 이거는 그 추세 자체가 꺾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이 많이 있어서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은 미국과의 갈등들이 이게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전기차의 모멘텀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사람인지라 내 단기 매매가 수익이 났을 때 챙겨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만들고 이슈가 없어질 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업종에 대한 이슈가 수그러질 때 매매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노리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73,000원, 74,000원대 오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 말씀은 네. 이게 다시 한 번 더 저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이제 65,000원까지 또 한번 바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예. 때 금요일 날 종목들이 리바운딩이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딴 뭐 적점에 있는 가격들이 많이 빠진 종목 리바운딩 했는데 기아, 현대차는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이슈가 무겁기 때문에 세게 그렇죠. 못 간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뭐 이게 3년 유효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아직까지 그렇죠. 미지수 아닙니까? 그게 뭐냐 예. 불확실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고요. 잠시 후에 2부 진행할 거니까요. 10분 차 한 잔 드시고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